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화요일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비무장 10대 흑인 청년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백인 경관에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자 소요 사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고질적인 인종 갈등 수렁으로 다시 빠져드는 건 아닌지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성진 특파원입니다. 어젯밤 늦게 발표된 대배심의 불기소 판결 직후 시위대는 경찰차를 불태우며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상점을 약탈하기도 했습니다. 경찰도 최루탄을 쏘며 시위대 해산에 나섰고 폭력 가담자들을 체포했습니다. What I've seen tonight is probably much worse than the worst night we ever had in August. 숨진 브라운 가족은 불공정한 대배심의 심의 자체를 기소해야 한다며 맹비난했습니다. A first-year law student would have did a better job of cross-examining a killer of an unarmed person than the prosecutor's office. 유명 인사들도 트위터를 통해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전설적 농구 스타 매직 존슨은 퍼거슨에 정의가 없다는 글을 올렸고 영화배우 찰리 신도 브라운에게 총을 쏜 윌슨 경관을 살인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윌슨 경관의 변호인은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경찰 측도 총격 직전 브라운과 몸싸움에서 얼굴 등을 구타당한 윌슨 경관의 사진을 공개하며 정당 방위를 주장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아틀랜타와 볼티모어 등에서 대규모 시위가 예정된 가운데 미국 사회가 자칫 고질적인 인종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건 아닌지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지난 11월 4일 중간선거에서 당선된 한인 선출직 당선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높아진 한인 정치력의 위상을 과시함과 함께 차세대 한인 리더들과 함께 새로운 출발도 다짐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운티 슈퍼바이저, 캘리포니아 주 하원, 각 지역 정부 시장과 시의원 그리고 교육위원들까지 주와 지역 정부를 대표하게 될 한인 선출직 당선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인 후보들의 당선을 축하하는 자리에는 주류 정치인들도 함께했습니다. 특히 에드 로이스 연방 하원의원에게도 이번 중간선거는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자신을 보좌했던 영킴 후보가 주 하원에 입성하면서 로이스 의원에게는 또 한 명의 한인 정치적 동반자가 생겼습니다. I was very excited, of course, about young Kim's election to the assembly. She is now my new assemblywoman because I live in Fullerton. And so she had worked for me for over 20 years, including on some very important issues to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마이크 혼다 의원은 다시 한번 한인 사회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사실상 한인 사회가 만들어준 팔선인 만큼 임기 동안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정치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It just makes me a person that's going to work even harder to be a voice for the Korean community and to move forward on the issues that we all care about. 이번 중간선거에 출마했던 한인 후보들은 모두 26명, 이 중 18명이 당선되는 높은 당선율을 보였습니다. 오랜 기간 정치 보좌관으로 또 지역 커뮤니티 현안에 봉사와 후원 그리고 리더들로 활동해온 경험과 노력들이 쌓여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평입니다. 나아가 젊은 한인 차세대 리더들에게 미국 정치 무대에서의 경험과 자산을 물려주기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는 점에선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좀 더 많은 2016년에는 진짜 많은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나오고 2016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당선되고 그래서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좀 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그 트레이닝 프로그램, 팩 이런 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참석한 한인 당선자들과 커뮤니티 리더들은 이번 중간선거의 성공을 또 다른 초석으로 삼아 차세대 정치인 발굴 등 한인 정치적 신장에 새로운 도약에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미국의 3분기 가계 소비 지출과 기업 투자가 애초 발표보다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경제 전반이 기대 이상으로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무부는 올해 3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3.9%를 기록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애초 지난달 발표한 잠정치에서 3분기 경제가 3.5% 성장했다고 발표했지만 오늘 내놓은 수정치에선 이를 0.4%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미 동부 지역에 폭설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들이닥칠 것으로 예상돼서 여행객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고향 가는 길이 적지 않은 고생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최근 미 동부 지역을 덮친 폭설 사태로 올해 추수감사절 여행길은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내일부터는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를 잇는 북동부 지역에 또다시 눈폭풍이 올 것으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I'm going to Denver. I am going to Seattle, Washington. Yeah, visit some family.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멕시코 걸프만에서 형성된 눈폭풍이 오늘부터 이동하기 시작해 내일 아침 뉴욕 일부와 뉴저지 지역을 거쳐 필라델피아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북부 뉴욕과 남부 커네티컷은 8에서 12인치, 뉴저지 북동부 지역은 6에서 10인치의 적설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기로 한 한인들의 걱정도 쌓여만 갑니다. 땡스기빙 연휴 기간 중에 지인을 좀 만나려고 업스테이트 뉴욕을 가려고 그러는데 눈이 많이 온다네요. 많이 걱정도 되고요. 아무래도 아쉽지만은 집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동안 50마일 이상의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여행객들은 4,630만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4.2%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2년 전 일본 스시마에서 도난된 통일신라와 고려시대 불상이 반입된 뒤에 이에 반환 문제를 놓고 한일 간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한국인 5명이 또 일본에서 통일신라 때 불상을 훔쳐갖고 나오다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도쿄 이재호 특파원입니다. 일본 스시마에 있는 사찰 매림사입니다. 이곳에 있던 불상과 경전이 지난 24일 도난당했습니다. 불상은 높이 10cm가량의 동으로 된 탄생불로 9세기경 통일신라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불상이 스시마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경찰은 불상을 훔쳐 한국행 배를 타려던 70살 김모 씨 등 5명을 체포했습니다. 友好のために寄贈されたね、それで保管して使わせてもらった誕生物がね、前の件もあるから許すことはできないと。 스시마에서는 2년 전에도 관음사에 있던 통일신라와 고려때 불상 2개를 한국 절도범들이 훔쳐와 문제가 됐었습니다. 특히 관세음 보살 좌상은 고려때 서산 부석사에 있던 것을 왜구들이 약탈해 간 것으로 밝혀지면서 법원 결정으로 일본 측으로의 반환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文化財の返還要請、これは国際法の中でありますから、それに基づいて速やかに返還を求めている。 과거 왜구의 소굴이었던 스시마에는 한반도에서 건너간 것이 확인된 불상만 130여 점이 넘습니다. 일본이 빼앗아간 우리 문화재 반환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절도 사건이 터지면서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재호입니다. 2달 가까이 이어져 왔던 홍콩 도심 점거 시위가 최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홍콩 당국이 시위대의 바리케이드 강제 철거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시위대 8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시위대와 경찰이 도심 한가운데서 맞붙었습니다. 홍콩 당국이 몽콕 지역에 설치된 바리케이드 철거에 나선 것입니다. 경찰은 물대포와 퇴로해까지 사용하며 시위대 해산에 나섰고 시위대는 이번 시위의 상징인 우산으로 맞섰습니다. And this type of tactics and method, I don't believe it's a civilized way. 이 과정에서 경찰 3명과 시위 참가자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또 시위대 80여 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2달 가까이 도심 점거 시위를 이어온 수백 명의 지친 시위대를 밀어붙이며 강제 철거에 동원된 경찰은 4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홍콩 고등법원이 몽콕의 네이션로드와 아가일 스트리트, 에드미럴티 지역의 시티타워 앞 등 3곳의 점거를 해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에는 시티타워 앞이, 어제는 아가일 스트리트의 바리케이트가 철거됐습니다. 홍콩 당국이 오늘은 마지막 남은 네이션로드의 바리케이트마저 철거할 예정이라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며 도심을 점거해온 홍콩 민주화 시위의 동력이 현저히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어깨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어깨 근육이 경직되기 때문인데요. 오십견 등 어깨 질환은 만성화될 경우 치료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충원 기자입니다. 잠을 잘 때 왼쪽 어깨가 쑤시고 아파 병원을 찾은 50대 여성입니다. 50견을 앓고 있었는데 최근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많이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기온이 떨어지고 하면 이제 많이 더 애리고 아파요. 날씨가 추워지면 어깨 근육이 경직되고 수축돼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50견 환자의 경우 어깨 관절이 굳어 머리를 감거나 옷을 입는 등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혈액 속에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늘어나 50견이 생길 위험이 5배나 높습니다. 겨울철엔 혈당 조절이 잘 안 돼 통증이 심해질 가능성도 더 높습니다. 50견이나 어깨 근육 파열을 방치하면 통증이 더 심해지고 어깨 관절이 굳습니다. 만성화되면 수술이 필요합니다. 최근엔 수술 대신 체외 충격파로 염증을 가라앉히기도 합니다. 조직에 자극을 가함으로써 혈류량이 증가돼서 조직 재생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조직의 유연성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현재 어깨 치료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실증입니다. 겨울철엔 어깨 근육이 수축하는 만큼 수시로 으쓱이거나 돌려줘 어깨를 풀어줘야 합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 특수 헬륨 풍선과 위치 추적 장치 등을 장착한 1인승 우주 캡슐에 탑승한 슈퍼맨 인형. 사람들의 손을 떠나 우주를 향해 비상하는데요. 지상 풍경이 점점 작아지고 어느새 성층권에서 내려다보는 아름답고 푸른 지구의 자태가 화면 가득 펼쳐집니다. 세계적인 장난감 회사와 전자제품 유통업체가 기획한 우주모험 프로젝트인데요. 지난 2012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성층권에서 맨몸으로 초음속 낙하에 성공하며 대기록을 수립한 오스트리아 스카이다이버의 도전에서 영감을 받아 그의 자유낙하를 재현했습니다. 지상에서 고도 29km까지 도달한 슈퍼맨 인형. 당시 도전 모습 그대로 지구를 향해 떨어지는데요. 낙하산을 타고 대기와 구름을 통과해 지상으로 무사히 귀환합니다. 우리에겐 꿈에 가까운 우주여행을 경험한 슈퍼맨 인형. 진짜 슈퍼 영웅처럼 위풍당당해 보이네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가정집 마당으로 몰래 침입한 도둑. 아무도 없는지 구석구석을 살피고 느긋하게 집 앞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하지만 허둥지둥 마당으로 되돌아오더니 재빨리 담을 넘어서 주랭랑을 칩니다. 용감하게 도둑을 내쫓은 주인공은 셰퍼드처럼 듬직한 대형견이 아닌 앙증맞은 크기의 애완견이었는데요. 도둑이 사라진 뒤에도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라는 듯 담장 옆을 떠나지 않습니다. 비록 상대가 유난히 겁 많은 도둑이긴 했지만 주인과 집을 지키기 위해 맹렬하게 대항한 강아지의 모습이 정말 기특하네요. 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